바로 세고 사이즈만 잡으려고 되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ERP가 현재 뭐 완전히 뭐 완료됐다라고 현재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를 1차 사용자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처음 보는 화면일 거고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우리 현재 공사부랑 사업지원부가 사용하고 있는 그 기본 틀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ERP 폼에 넣은 거니까 뭐 약간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3시간 정도 잡아놨는데 일단은 받으셨잖아요, 다. 그죠? 예, 받으신 거니까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사 측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계속 들으시고 중간에 질문하지 마시고 질문 설명하시면서 혹여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메모를 하셨다가 전체적인 설명이 끝난 다음에 Q&A 시간에 필요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차 교육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 이후에 좀 상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질의를 받으셔가지고 2차 교육은 진행되고요. 제가 촬영하는 거는 첫 1차 교육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때문에 저기 풀타임 촬영한 것들은 해당 부서에 그대로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혹여나 궁금한 거는 안 그러면 화면이 빨리빨리 넘어가지 이랬을 때는 촬영된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 연말에 이 시스템을 완료했는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또 생각보다 양도 좀 많고 변수도 많고 어쨌든 오늘 된 거는 100%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부터 정상까지 큰 데이터 흐름을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보완을 했으면 해서 이제 오늘 날짜를 잡아봤고요. 지금 안 된 부분이 이제 승인 부분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승인 부분은 이제 기존의 이제 승인 방식에 이제 좀 개선할 때 개선해서 나중에 이제 승인을 붙일 겁니다. 승인은 프로세스 흐르는 것하고 이제 관계는 없고 중간에 승인이 돼야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승인이 중간에 테스트에 들어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승인을 거쳐야 되니까 일단은 빼고 면접부터 정상까지 한번 쭉 꾸며놨습니다. 오늘 된 거는 이게 무슨 퍼펙트한 그런 프로세스도 아니고요. 또 개발하다 보면 약간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세스하고 약간 틀려질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쭉 들어보시고 이거 우리 프로세스가 아닌 것 같다라든지 또는 이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 자체가 완성품을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봄으로써 뭐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 계산식을 잘못하시다 보면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때로는 뭐가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개발하다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한번 쭉 진행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또 어떤 부분은 또 여러분하고 또 한번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ERP라는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엑셀이 아니라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좋겠다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12월 중에 가능하면 이제 보완을 좀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존에 엑셀로 썼던 그 방식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차이가 있지만 아마 여기는 용어들은 뭐 여러분들 거의 다 쓰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크게 뭐 화면을 봐도 뭐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체 이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호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사용자 매뉴얼, 테스트 매뉴얼들은 화면 번호입니다. 화면이 큰 편에서 한 40, 한 3개인데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팝업들 많게 한 300개 정도가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화면 구성이. 전체 한 300개인데 아마 최종 완료되면 거의 한 350개 이상 정도 나올 거라 합니다. 그 중에 주로 그 프로세스 상의 번호만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다 드렸을 겁니다. 이 번호가 화면 번호입니다. 화면 번호니까 자기 업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영업에서 이제 수주 정보 등록하는 게 있어요. 이 수주 정보 등록하고 나서 우리가 입찰 가게 되면 공사 등록합니다. 두 번째. 이 프로세스 순서되는 건 아니에요. 화면 번호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 등록하면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합니다. 이 프로젝트 팀은 나중에 파견선이 보상 관계 때문에 저희 팀의 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보상을 주기 때문에 프로젝트 팀을 등록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견적 실행을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견적 팀으로 넘어갑니다. 영업에서 이거 공사 등록하고 견적이 노란색이 뭐냐면 노란색을 작업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노란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적이 들어오면 이제 견적 작업합니다. 견적 작업하고 그다음에 간접비 작업해서 여기서 이제 찻수가 계속 생성이 될 때 찻수 복사를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다 시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제출 내역서를 만듭니다. 제출 내역서 다운받아서 보통 엑셀 다운받을 때는 이제 산식이 없거든요. 그 산식을 내가 별도 이제 프로그램 집어넣어서 계산식에 적용된 제출 내역서가 나오고 나면 최종 계약 체결이 됩니다. 계약 체결이 되면은 자동으로 현장 실행 내역서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보급 내역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실행 내역서에서 이제 뭐 여기 사독자재 노업이 지정하고 공정 경계 목록하고 또 수량 작업 작업하고 나면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직접 경비 작업하고 나면 최종 내역서 확정을 해야 자동으로 정산 실행 보고서하고 공정법 발주를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내역서 확정을 하셔야 돼요. 확정하면 그때 정산 실행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확정된 상태가 공정별로 소팅이 다 돼가지고 공정에 따라서 이제 입찰합니다. 업체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발주해야 이게 협력업체로 넘어갑니다. 협력업체도 전산으로 해요. 앞으로 이제 엑셀 받지 않습니다. 협력업체에서도 똑같은 화면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략 수령 준 거에다가 단가 집어넣어가지고 역시 갑질 작업해서 제출을 하면 단가 비교가 자동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전산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내보하셔가지고 최종 업체 선정을 하고 나서 계약 통보를 해줘요. 계약 통보를 하면은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협력업체가 계약서 작성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갑질 작업해서 제출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이제 협력업체 이제 계약이 된 거거든요. 계약이 되면 자동으로 이 공사 정산 실행 보고서에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정보가. 그러면 이제 실행률이 이제 변동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요거가 요 한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최종 협력업체 계약이 이제 끝난 상태고요. 공사에서는 요거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홈 작성을 합니다. 홈 작성하고 역시 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합니다. 요거는 공사 부분이에요. 공사 부분. 이 앞부분은 수주 부분이고요. 수주를 못하면 사실은 이벤트가 없죠. 수주를 했을 경우에 수주 영업이나 설계 쪽에 계신 분들이 이벤트가 가는 거고요. 이제 수주에서 공사 쪽으로 갈 때는 여기서 프로젝트 팀 구성합니다. 구성하고 이 프로젝트 팀에 따라서 역시 나중에 성과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견적 부분을 실행하고 공사 부분이 구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공사일보 작성합니다. 공사일보 작성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노무가 들어오면 노무 출력 등록을 하고요. 자재 요청을 하고요. 자재 발주합니다. 자재 발주하고요. 근데 협력업체는
지금 이제 협력업체는 이제 계약이 됐으니까 공사하겠죠. 공사하겠죠. 하다가 이제 외주인 경우 외주 기성 청구합니다. 기성 청구하면 여기서 기성 인정해가지고 기성 청구한 내용이 기성 인정 받으면 역시 여기에 정산 실행이 자동으로 그 기성 금액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자녀가 얼마 남았는지 그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노후비 청구하고요, 자재비 청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공사에서는 또 노후비 요청을 합니다. 노후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출결에서 기성 받으면 지출결에서 적선해서 자금 집행하고 다 끝나면 하도정산을 하고 나면 이게 마찬가지로 요일 업데이트 됩니다. 정산 실행 보고서로. 그리고 이 하도정산 하다 보면 이제 이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익이 가지고 성과 보상을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연간단가의 경우는 공정 발전과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게 업체 입찰 선정해서 요 프로세스를 그대로. 단 여기는 뭐냐면 협력은 두 종류, 하나 시공, 외주 업체하고 자재, 기타 자재, 잡자재 하는 요 프로세스는 똑같은데 그 업체가 다릅니다. 똑같이 잡아가지고 입찰해서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공사하다가 그 발주처에 자기가 현재 발주처에 추가 공사에 대한 어떤 추가한 정보들을 여기다 이제 등록합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추가 정보고 저쪽에 2번은 일반적인 수주에 관한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그리고 이제 품질 AS 해가지고 끝나는데 성과 보상은 하도 정산에서 이익 남은 것하고 AS 하자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상에 따른 이런 이제 프로세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하면은 화면 번호대로 하나 하는데 다음 저 왼쪽이 이제 기본 메뉴입니다. 왼쪽이 메뉴고요. 그래서 영업 프로젝트 쪽은 아까 말한 수주 정보, 공사 프로젝트 등록, 견적 지정, 그다음에 프로젝트 팀 구성, 그게 이제 일단은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내역서 쪽은 내역서 복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른 공사를 복사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공사 전체를 복사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중에 어떤 거는 한 층을 빼고 복사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공사의 특정 공정만 복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같은 공사 내에 다른 공정을 복사하는 여러 가지 복사 기능들이 내역서 관련 쪽에 들어가 있고요. 견적의 실행 제출 내역서가 이제 견적 작업하는 겁니다. 견적 작업 진행하고요. 직접 공사비 작성하고, 간접비 작성하고요. 그리고 제출 내역 다운받고, 이 제출 내역이 다운받으면서 계산식이 반영이 되고, 이제 계약 체결되고, 계약 체결되면은 현장 실행 도급 내역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건 다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현장 실행 내역서 관련은 계약 체결되면 현장 실행 내역서 작성을 하고, 현장 실행에 관련된 직접 경비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내역서 확정을 하면 정산 실행 보고서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때 정산 실행 보고서는 당초 현장 실행 업체별로 계산된 작성된 금액 그대로 처음에 넘어가요. 100% 넘어가서 이제 계약이 되면 조금씩 줄어들겠죠.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사업지원은 저쪽에서 내역서 확정하면 그 공정을 자동 다 소팅이 됩니다. 소팅이 돼가지고 업체 지정을 해요. 공정별로 업체 지정을 하고, 그래서 발주까지가 공정별 발주 작업이고요. 협력업체는 저쪽에 입찰 현장하고 이제 공사업체하고 자재업체 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협력업체가 입찰 내역서, 갑지 작업, 제출이 협력업체가 하는 거고요. 이거 다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이 되면 이제 단가 비교, 공정별 외주업체 견적 규정 업체 선정이 업체별 단가 비교해가지고 이제 최소 업체 찾아내고, 각 업체별로 품목별 최소 단가가 어떻고 금액이 얼마인지 어느 업체인지 이게 다 자동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계약 통보하고
물론 이제 중간에 우리 다 이제 승인을 받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화면만 이제 그려놨고요. 계약 공고하면은 이쪽에서 계약은 23번이 2차례나 계약이네요. 바뀌었습니다. 23번에 계약에서 작성해가지고 갑질하고 제출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연간 단가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이 자재업체한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2차로 3차까지 해놨어요. 최종 발주하고 입찰 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단가 비교, 업체 선정, 동일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자재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자재 발주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 쪽은 홈 관리 이거 등록 집어넣고요. 여기에 홈 관리 속에 뭐가 있냐면 아까 프로젝트 팀 구성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발주처 관리는 추가 공사 정보들, 해당 발주처 추가 정보들, 그리고 일일 노무 출력했을 때 노무 출력 등록하는 거, 자재 요청하는 거, 그리고 노무비 요청하는 거, 그리고 공사해보 작성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기존의 정사는 매월 기존 청소합니다. 매월 기존 청소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산 계약서 끝내고, 그리고 이제 지출결에서 돈 나가는 부분에 이제 지출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S 접수 처리 현황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 자동으로 다 계산돼서 성과 보상으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저기 공사비 수주 정보 등록할 때 그냥 가상으로 해놨어요. 뭐 1000포인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익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익의 20%를 그 팀의 배분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서 내가 얼마 받는지, 포인트를 얼마를 받는지, 그 다음에 개인별로 쫙 비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별로도 어느 정도 이게 다 오픈돼서 객관적으로 다 계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됩니다. 물론 이제 요거 보상은 이익이 나면 플러스고요. 손해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자기 포인트에서 까져요. 그게 이제 항상 있는 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사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됐다 그러면 자기 포인트가 해당 만큼 빠진다는 거,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이제 구현을 좀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앉아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렇게 번호별로 1번, 2번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빨간 표시들이 뭐냐면 이제 신규 등록할 때 이렇게 하세요. 거의 뭐 내용 쓰이는 대로 뭐 될 거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URL이니까 여기에 ASOB 23.슬로프트쇼트캐에서 아드 디자인, 이게 이제 여러 회사를 하다 보니까 회사마다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제 관리자 모드이기 때문에 관리자 모드로 로그를 하면은 여기는 나중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여러분 협의해서 지금 공사 수주된 거, 뭐 견적 현황, 뭐 실행률 현황, 그런 목표들을 처음에 이제 띄울 거예요. 이제 공사 진행 지금 없으니까 좀 못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보완해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 정보 설명 안 들었는데 약간의 기준 정보 개념을 좀 보시고 요게 일단 연결되는 거니까요. 발주처, 발주처가 이제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수주업체들이죠, 발주처 현황들. 그리고 이 협력업체, 현재 협력업체는 이제 어느 정도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협력업체가 등록을 하면 추가로 보면 업체명하고 여기에 요걸 좀 잘 좀 해주셔야 돼요. 시공업체인지
구매 자재 업체인지 노무 업체인지 직영인구 업체인지 또 다른 건지 이런 부분만 잘해주시면 나중에 작업할 때 이제 편리해집니다. 발주처도 마찬가지고요. 수가 보면 이제 어떤 건지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존 정보가 등록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계신 분들은 뭐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주처와 협력업체를 다 등록 미리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크게 집계 항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혹시 이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서 계속 얘기해서 큰 대분류를 집계 항목이라고 붙였어요. 큰 대분류를. 그래서 여기 가설 인테리어, 자 이런 것들이 집계 항목이고요. 이 집계 항목을 클릭하면 층이 나옵니다. 층이 나오고요. 이런 건 아직 등록이 안 됐고요. 이런 식으로 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층을 클릭하면 실이 나와요. 실이 나오고요. 실을 클릭하면 바닥이나 V가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 테스트기 때문에 해놨고요. 추가는 그냥 이렇게 추가시키면 돼요. 여기서 무슨 공사 여기서 저장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이쪽에 여기서 추가할 때는 반드시 클릭해서 여기서 추가하면 또 여기서 나름대로 뭐 4층 이렇게 등록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자 집계 항목, 층, 실, 부위 이게 이제 기준 정보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종입니다. 네, 공종을 쭉 해놔서 혹시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기본 한 20개 정도 띄워놨어요. 근데 나머지 어디 가냐? 오른쪽에 가면 1, 2, 3자가 있습니다. 여기 2번, 3번, 4번. 혹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거 보고 나서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이나 이런 데 보시면 1, 2, 3자가 있어요. 1, 2, 3자가 이제 다음 넘어갔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공종들을 이제 등록해 놨습니다. 현재 있는 거.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계속 추가 가능합니다. 공종 추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비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산재 보는 거죠. 그리고 농업비의 몇 %, 요율을 이렇게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요게 연도별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초에 이제 나올 테니까, 연초나 얼마를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요율이 만약에 25년도 바뀌면 요거 좀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항목들을 2번 있죠? 계속 추가 가능합니다. 항목들, 간접비. 몇 개 빠진 것도 있어요. 가능하고요. 그리고 직접 경비도 가능합니다. 여기 요런데 보시면 직접 경비 항목들이에요. 그리고 혹시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이런 돋보기 표시, 돋보기 표시는 그 단어 하나만 치면은 이렇게 그거 해당하는 게 쭉 나온다는 거예요. 검색입니다, 일종의 검색. 나중에 품목 찾을 때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돋보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치면은 계약에 관련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뭐 산재 두 가지 하면 산재하고 계약 합쳐져 나오는데 그런 식이에요. 없으면 올입니다. 초기화시키면 되고요. 새로 고칩니다. 없애고요. 없애면 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직접비에 여기 보시면 요 간접비하고 직접비도 계속 생산할 수 있어요. 계속 생산해서 만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품목 관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품목. 요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 품목 관리는 어떻게 되냐면 몇 개만 여기 공정을 이렇게 해보면 경량, 금속, 금속공사, 보장, 목공사, 수장, 유리만 등록해 놨어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몇 개만. 앞으로 이게 공정별로 이게 다 등록이 돼야 됩니다. 다 등록돼서 항상 품목은 여기 공정이 원래 이제 하나인데 만일을 위해서 확대, 공정 축소 확대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해보면 공정 1, 2, 3, 4개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쓰시면 됩니다. 여기 추가할 때, 이렇게 추가할 때 공정 선택하고 이렇게 추가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공정이 나오고 모든 품목은 공정이 붙어 있습니다. 공정에 이 수장공사에 해당하는 품목, 규격, 단위, 그리고 재료비, 농업비.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 단가입니다. 기존 단가. 그리고 이 단가를 수정하는 경우는 수정하면은 이게 7,500원인데 만약에 8,000원 한다. 그러면 변경 사유하고 언제 누가 그 수정했는지 단가 수정했는지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견적팀에서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손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역서 만들 때는 이 필름 마감만 지정하면 이 단가를 자동으로 다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가 부분이 거의 다 통일되는 모습으로 갈 겁니다. 이게 이제 품목이고요. 품목 정보고 구매자재는 구매자재만 별도로 모아놨어요. 이렇게 1, 2, 3, 4 구매자재면 근데 여기 보니까 다리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차려줄 때 다리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리가 없는 건지 아니면 빠진 건지 저를 확인해서 다리를 추가하든지 할 거고요. 직영인부 요거는 이제 직영인부 회사의 목공, 철공 이런 거 등록하는 거예요. 직종. 그래서 여기는 아까 그 노부 쪽에 관련된 업체가 불렀는데 이거는 저희가 해석 내장 이런 거는 이제 금천 테스트하려고 만든 겁니다. 여기 있는 그 명칭이나 이런 것도 좀 테스트이기 때문에 명칭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야지 왜 테스트 금천이 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거 이제 테스트하려고 만든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농업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이제 좀 등록이 되어야 돼요. 철공 얼마 이 금액들 좀 다음에 임의로 작성하는 거예요. 다 이거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V1을 표준은 뭐냐면 이거는 사실 이제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지금은 안 쓸 겁니다. 안 쓰지만 나중에 어떤 이제 타입을 정해놓고 야 이건 A 타입 이 빌딩에 A 타입 적용하면 A 타입 클릭하면 이 공정이나 품목이 자동으로 쫙 만들어지게 그거예요. 쫙 만들어주.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나 실제로 견적이나 할 때 그냥 이거 타입 번호 F01 ABCD 그거 써. 그거 딱 지정하면 이게 딱 불러오는 거예요. 아이템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도 현재 조직도입니다. 지금 현재 조직도가 이렇게 본부, 부서, 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나중에 뭐 변경이 되거나 추가되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정보인데 현재 사용자 정보가 이제 이걸 추가하면 추가할 때 그 사람이 어느 본부에 어느 부서에 어느 팀에 누군지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현재 4번은 이 4번이 아이디입니다. 아이디인데 임의로 이게 본부별로 1, 2, 3, 4 붙여놨어요. 본부별로. 여기 보시면 선해안전 1, 뭐 전략연구 2, 그다음에 뭐 기획은 3 이런 식으로 붙여놨습니다. 공무는 4년째 했는데 명칭 바뀌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본부의 나머지 직원들은 시리얼 넘버를 이렇게 좀 해놨어요. 시리얼 넘버. 그리고 비밀번호는 현재 000입니다. 나중에 비밀번호 바꿀 수 있도록 해놓고요. 바꾸고요. 직위가 뭔지 전화번호까지는 필요 없고요. 근데 관리번호는 뭐냐면 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준정보. 그래서 아마 팀별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체크하는 거예요. 승인 권한은 승인은 뭐냐면 사전에 결제하는 사람 미리 지정할 겁니다. 결제하는 사람을 지정해 놓으면 실제 승인 요청할 때 이 사람이 떠요. 지정된 사람들이 떠서 그 사람을 지정하는 그런 개념이고 사용 여부는 요 클릭한 거 쓰는 거고 만약에 퇴직을 했다 그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 정보. 현재까지는 테스트 때문에 몇 명 안 해놨어요. 19명만 해놨거든요. 나머지 직원들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직원.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죠. 그래서 테스트 때문에 누르는 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 정보고 모든 내용은 기준 정보에서 가지고 오는 식으로 있습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릭할 때마다 여기 위에 뜹니다. 그거 그리고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요. 작업하시다가 요거 클릭하면 아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로 가보죠. 승인 관리는 아직 안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승인하는 거고요. 자, 마케팅 정보는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이제 조회를 해보면 직원들이 뭐 어디에 뭐 공사가 있는 것 같다. 약간 신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자, 신규 발주처가 뭐 그냥 아시는 뭐 개인이면 개인이라고 해도 돼요. 개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비슷해. 예전 여러 가지 쭉쭉쭉 적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떠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많으면 좋죠. 이거는 영업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돌아다니다가 있으면 여기다 등록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에서는 이걸 보시고 뭐 그래도 뭐 그냥 말로 하는 것도 낫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이렇게 등록한 사람한테 1000포인트 줍니다. 예를 들면 1000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등록을 많이 하시면 좋을게요. 요게 이제 마케팅 정보 여러분 화면에 물건 1번입니다. 화면에 1번 마케팅 정보가 그래서 누구든지 작성하실 수 하고요. 자, 두 번째 화면이 프로젝트 등록입니다. 프로젝트 등록이 이제 좀 나오고요. 등록이 나오고 신규 공사냐 추가 공사냐 프로젝트명 그리고 엑셀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발주처가 어딘지 선설, 제출일자, 완료일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신규 등록을 하면은 영업에서 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신규 등록 하는 공사가 나오면 신규 등록을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등록하고요. 등록자는 요거 아이디 친사. 여러분 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오른쪽 아래 자기 부서하고 자기 아이디가 나옵니다. 본인의 이름하고 본인의 부서가 나옵니다. 요 사람이 자동으로 등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결과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디폴트로 현설 견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자동으로 저로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현설 견적이 100이라고 하면은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설 견적을 해주시고요. 발주처는 그냥 일일은 뭐 경상도 이건 나중에 아까 기준정보세 등록 관계를 뜨고요. 현설일자 뭐 2일날 했고 제출일자 발표가 13일이다. 그리고 이 공사 지역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각각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뒤에 뭐라고 쓰시면 되고 뒤에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계 면접 좀 쓰시면 돼요. 손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저장합니다. 저장하면 여기 공사가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방금 등록하는 거 이렇게 떠요. 지금 등록했을 때 수정하고 싶으면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영업에서 요거만 해주시면 되니까는요. 프로젝트 등록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의 팀 구성 여기 이제 세 번째 화면이에요. 자, 그럼 방금 했던 12월 10일 오늘 날짜 공사를 클릭하면 먼저 수주팀 구성을 해야 됩니다. 클릭하면 이제 우리 본부가 아까 기존 정보에서 있던 본부가 쭉 뜹니다. 쭉 뜨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영업팀의 박필 부장이 영업에 관련된 일을 했고요. 뭐 오디오도 같이 영업 같이 했어요. 그다음에 견적 호텔장에서는 견적을 했고 정근천 씨도 견적을 했고요. 전략기획에서는 뭐 전략기획도 할 수도 있잖아요. 했고 그다음에 기획실에서는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했다 이거죠. 분명 그러게. 그다음 지원도 지원하니까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 이 수조에 관련된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원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냥 지원을 지원했고요. 이 두 분은 지원
그리고 그 견적하는 거죠. 견적. 이 용어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견적했고요. 그다음에 박혜진 씨는 이제 직급 생략할게요. 발표를 담당했어요. 발표. 근데 이분은 박주원 씨는 수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은 오재호 씨는 PM이에요. PM 이렇게 역할. 근데 여기는 그냥 설계를 한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역할을 이렇게 저장을 딱 하는 순간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공사에는 약간 요 사람만이 관여가 돼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과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과 배분을 하느냐? 클릭해 보면 영업에는 그거는 이제 정하셔야 돼. PM이 정하는 누가 영업에는 20% 영업이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전략 계획은 뭐한 5%, 서울한가 10%, 설계는 20%, 면적은 30%, 지원은 50%, 견적은 40%에서 요 100이 맞아야 됩니다. 100이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이 금액, 이익에 이 팀 배분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견적이 제일 많이 받겠죠. 40%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팀의 개인이에요. 아까 2명 선정했잖아요. 이거 정하시면 됩니다. 60대 40. 60대 40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저장. 그다음에 전력 계획 혼자니까 이건 이렇게 저장. 설계. 얘는 50대 50. 80 나눠야 되죠. 50대 50. 저장. 견적은 60대 40. 이렇게 저장. 지원은 50대 50. 50.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요 아까 배분이 팀과 개인 배분까지 해가지고 환산 계산하는 거예요. 팀하고 개인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12점, 8점, 10점 이제 요게 실제 나한테 오는 포인트예요. 비율이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에서 누군가 PM이 이거 잘 좀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싸움 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좀 사람들한테 이제 이해가 되게끔. 지금은 이제 뭐 보상을 받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듯이 나중에 금액이 크면 1%에 따라서 금액이 뭐 몇백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팀 구성한 거고요. 그래서 영업이 이 세 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등록, 여기 이제 팀 구성 해주면 자동으로 아까 내역서 관리에 실행 제출 내역서, 사실 이게 이제 실제 작업하는 거예요. 클릭해 보면 아까 견적 입찰, 견적 실행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뜨고요. 클릭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아무것도 없고 아까 영업에서 등록한 이거 키워드가 뜹니다. 이렇게 상당히 견적을 보시면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사가 시공 난이도가 얼마쯤 될까? 한 80% 정도 돼요. 시공 난이도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합니다. 시공 난이도 저장. 이거 나중에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어떤 걸 불러올 때 야 난이도 높은 거는 높은 것끼리 불러오고 낮은 거는 낮은 것끼리 불러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차수 뭐 현살자 쭉 나오고 실제 내역서 작업이 여기 이제 내역서 작업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 번에 있냐면 내역서 작업이 5번이죠. 견적 작업, 제출 실행 내역서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하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변조 내역서 작업은 변조 내역서 작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적팀이에요. 물론 그 전에 이미 다 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고요. 이게 품목을 하나하나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ERP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품목을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사 공장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유사 공장을 복사해오는 방법이 있고 전체 그대로. 세 번째는 유사 공사 중에 할증을 뺀 이미 앞전에도 할증이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사는 할증이 동일하게 안 썼으니까 할증을 빼고 내가 새로 하겠다 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그 중에 일부만. 다섯 번째는 현재 진행하는 공사 앞단에 한 걸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불러온 다음에 어느 쪽에 불필요한 공정 품목 등을 삭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작업이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도 가능합니다. 복사 필요한 거 추가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고. 단 품목 정보 수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품목 정보는 명칭 유형 단위는 기존 정보에 있는 걸 그대로 써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수정이 안 됩니다. 아예 커서도 안 나요. 그쪽은. 근데 앞으로 이제 엑셀은 내 마음대로 막 수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이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존 정보에서 AA를 쓰면 모든 공사가 AA로 하는 거예요. AA를 내 마음대로 AA 다시 1 이렇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품목 정보를 수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품목을 삭제할 때 해당 품목을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품목을 선택해서 삭제하면 되는데 문제는 공정, 직계항목, 층, 실, 부위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거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는데 이 층은 내가 관계없어. 근데 그 층이 이미 다른 데는 아예 품목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삭제를 어떻게 하느냐? 해당 품목의 그 내용들을 만약에 어떤 부위에 품목 있잖아요. 부위를 선택해서 품목을 다 없애면 부위가 날아갑니다. 그다음에 어떤 층을 다 없애면 그 층이 자동으로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을 다 삭제시켜 주셔야 돼요. 그냥 바로 안 됩니다. 정기공사를 불러왔는데 내가 정기공사 필요 없다고 삭제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걸 다 삭제시키셔야 돼요. 좀 불편하지만 이미 이건 뭐 ERP라는 그런 구조상 막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싹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클릭하는 건 쉽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변경되어서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죠. 자, 하나하나 보시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일 무식한 방법입니다. 추가합니다. 근데 이건 개념은 이제 아셔야 돼요. 개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추가를 하면 이건 메시지가 뜹니다. 뭐라고 뜨냐면 보이나요? 신규 집계 항목 층실 부위 이걸 만들어 가면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떠요. 그러면 예스 클릭하면 아까 기준 정보에는 이게 뜹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제작 가공사에 1층에 여기에 전체에 품목을 추가하겠다 이거죠. 클릭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품목은 집계 항목, 층, 실, 부위를 붙여야 됩니다. 선택하고 하셔야 돼요. 선택해서 그 품목 추가를 가보면 추가하면 지금 제작 가구는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공사를 한번 가보죠. 다시 있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예스. 자, 금속공사 1층에 회의실에 바닥에 품목을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등록한 거 아까 금속공사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금속공사에 관한 품목들을 쭉 뜹니다. 근데 여기다 만약에 예를 들면 경량공사 등록하면 이 경량공사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이제 금속공사니까 가능하면은 아까 금속공사 선택하면 넘어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죠. 이 품목. 순서에 관계없습니다. 일단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뒤에 있으면 2번 해가지고 또 클릭합니다. 4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너무 많으면 내가 이제 파이프다. 이렇게 검색하면 파이프가 쫙 뜹니다.
거기서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공사 품목에 추가 있어요. 요걸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추가하면은 지금 선택한 게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층에 인테리어에 벽체 회의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경량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품목에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어디서 불러오냐면 기준정보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기준정보입니다. 기준정보를 가지고 내역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표준이죠. 이거는 표준이고요. 그러고 나서 수량 작업하고요. 수량은 기본은 1입니다. 현재 디폴트는 1이에요. 1이고. 그리고 이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출이 있고요. 제출 기본이 있고 제출 추가가 있어요. 다른 분들 변경은 뭐 잘하시지만 다른 분들도 이해하시는 게 좋다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실행하고 기본 추가가 있어요. 즉 여기는 뭐가 있냐면 크게 보면 기준정보 단가를 불러와서 내역서 만드는 거 하나, 그리고 실행 내역서, 그다음에 이 제출 내역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은 뭐냐면 기본은 실제 기준정보에 있는 기본을 그대로 가지고 온 상태에서 작업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할증이 막 들어갑니다. 할증이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자, 예를 들자면 자료가 이제 처음에 할증이에요. 수량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요걸 클릭하면 요 수량 클릭하면 산식이 나옵니다. 1 플러스 5 확인하면 이렇게 6이 뜹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한번 클릭해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세로는 높이는 10 그러면 자동으로 10이 되고요. 이렇게요. 밑에 거 가로 세로 높이 이거 설정하면 20 곱하기 30 확인하면 60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하나하나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게 다 일로 된 거를 계산하다 보면 계산 수량하고 계산 수량에다가 여기다 할증을 줍니다. 할증을 100이라든지 할증을 주고 1.1 이렇게 1.1 주면은 7.1 71 계산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을 때는 1.4 엔터 치면은 이렇게 엔터를 치면 자동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계산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제출 내역과 실행 내역과 두 개를 이제 작업하는 게 이제 변절기 면적은 1입니다. 변절기는 1이고요. 할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화면이 이게 이제 가능한 엑셀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이 굉장히 길어져 있어요. 길어져서 이거를 엑셀처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게 이제 왼쪽에 있는 요 기능입니다. 여기는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기항목 층실 V 오른쪽에 보면 A 플러스 A 뭐 요거 이런 기호가 있어요. 그 기호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집계 항목 층실 V 요거는 오른차수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니까 집계 항목의 오른차수 내림차순을 바꾼 거고요. 그래서 클릭하면 순서가 바뀌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A 플러스 A 요거는 글씨를 크게 하는 거예요. 글씨를 크게. 그러니까 화면이 너무 작거나 크거나 물론 컨트롤 해가지고도 크게 작게 가능하고 배수도 화면을 조정할 수 있지만 요것도 가능합니다. 요거 글씨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요게 이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요거는 엑셀의 감축입니다. 감축을 열을 감추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이 된 거는 보이는 거고요. 선택이 된 거는 보이는 거고 선택이 안 된 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선택된 게 많을수록 오른쪽으로 많이 갈 거고 선택된 게 적은 거면 한 화면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전체 화면에 나타나는 항목을 전체 다운받는 거고 선택한 항목과 밑에 거는 다운받는 요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화면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직계 항목 이걸 클릭하면 이 직계 항목이 이렇게 내림차 오른처럼 금속공사, 뭐 경량공사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다시 올리면 경량이 다시 가나다선 이렇게 되고요. 또 층이 바뀌면은 여기 2층이 먼저 오다가 2층, 1층 이걸 다시 바꾸면 1층, 2층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요. 요거를 눌러볼게요. 요걸 누르면 커집니다. 이렇게 글씨가 커집니다. 요걸 누르면 작아집니다. 작아지고요. 세 번째, 요게 이제 많이 쓰니까 요걸 클릭하면 요거는 이 화면은 공사 사업전 다 쓰입니다. 뒷단에하고 뒷단에 견적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역수가 있는 화면은 거의 다 많이 쓰이니까 요거는 좀 반드시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클릭해 보면 요 네모는 지금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기준이 클릭이 돼 있잖아요. 기준이 클릭됐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없애보겠습니다. 자, 이걸 없애면 기준이 없어져요. 자, 또 만약에 수량을 없애겠다. 이거 없애면 수량이 없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제출 누르고 제출력 추가 실행력 기본 없애겠다. 그럼 없어집니다. 그럼 두 개만 남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되죠. 그죠? 이 줄을 없애는 거예요. 줄을 없앨 때 요걸 클릭하면 이 전체가 없어지고요. 밑에 거 클릭하면 모음이만 없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의 기본에 이걸 실행의 기본을 다시 클릭하면 기본이 다시 생깁니다. 근데 수량을 없애면 수량이 안 보여요. 할증을 없으면 할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고기능이에요. 여기를 잘 활용하면 화면이 이게 이제 엑셀은 뭐 좀 자유로운데 이걸 이해할 때는 화면 단위로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해놨습니다.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걸 클릭하면 전체 다운로드는 여기에 있는 전체를 받는 거고 선택한 거는 이거 선택만 이렇게 선택하는데 선택도 왼쪽에 전체 선택하면 전체 모든 항목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 중에 만약에 공종을 1층 이거 검색을 하시는 거죠. 자, 공종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실, 부위, 공종, 직계 항목. 자, 그러면 그게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서 밑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홀 인테리어 공사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홀 인테리어 공사. 그럼 홀 인테리어를 클릭하면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면 이게 다 그대로 18건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삭제가 시작됩니다. 동시에. 그러면 그 공정이 삭제가 되는 거죠. 카피 떠오는 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하 2층, 3층 찾으신 분들 빼달라는 거예요. 엄마 잡아놨네요. 잠시 이게 삭제하는 건 잠시 다시 돌리고 3층 찾으신 분 있어요? 몇 시간대 포럼이 있어서 2시까지 있어요? 많아요? 다시 들어갈게요. 저 대표님, 네. 특별로 10분간 쉬시죠? 그럴까요? 1시간 됐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